안녕하세요. 당신의 세금의 혜택을 드리는 혜택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세무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세무사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장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점들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세무사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세무사 직업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세무사 직업의 장단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세무사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진로에 있어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가지고 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세무사님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근무세무사로서의 TO는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다니다가 다른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다른 사무실로 가고 싶다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직이 자유롭게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세무사를 하거나 개업세무사를 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사실 필요로 하는 곳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자산관리나 상속증여 측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로서의 다양한 진로 중에서 이렇게 내가 성향에 맞는 업무를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인데요. 세무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보람찬 순간들이 많아요. 세무사로서는 어쨌든 납세자의 세금을 잘 신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렵고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이 결과가 정말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급을 받게 되었다든지 많이 나왔던 세금을 줄였다든지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이 이해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납세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문자나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고는 하는데요. 세무사님 덕분에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세무사로서 일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세무사로서 일하는 것의 장점은 창업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영업해가지고 업무를 수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를 책정해서 고객한테 청구를 드리고 그 금액을 다시 받았을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이나 사업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연봉이나 수익 같은 거는 사실 너무 자극적이고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개업세무사로서 자리 잡은 분들의 평균적인 순이익은 1억에서 2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개업한 경우에 8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량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내든 해외든 내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노트북만 챙겨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행지에서도 와이파이만 가능하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업무를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납세자와 통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장점으로 꼽는 부분인데요. 세무사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이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 이자나 배당을 통해서 성공한 이야기,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사이트도 넓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이럴 때가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그 부분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또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면 합격한 다음날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면 세무사님 합격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줘요. 뭐를 주냐면 3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함께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출이죠. 세무사 자격증만으로 7천만 원의 대출이 승인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세무사 합격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내가 이제 사무실을 개업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이긴 한데 1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서 사무실을 임차한다거나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운영자금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내가 초기 자금이 있지 않더라도 먼저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장점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장점은 6가지, 단점은 4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장점만 들으면 장점만 있는 직업이 어디 있냐, 힘든 점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단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무사는 특정 세금 신고 시즌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세금 신고 시즌인 1, 3, 5, 7월에는 집에 갈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요. 사실은 집에 못 가는 정도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한 다음에 다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일하고 이렇게 한 달 내내 반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게 저희 세무사 사무실의 현실입니다. 사실 12시간, 15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다고 치면 그 내내 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로 내내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쁘다고 하면 그럼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거를 혹시 세금 신고 시즌을 피해서 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11월에 결혼을 했을 정도로 인생의 대소사인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은 하반기로 많이 밀어놓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은 대부분 9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지인 세무사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주말에 항상 결혼식을 가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혼 축하드립니다, 세무사님들. 두 번째는 세무사 합격하고 처음 수습세무사로 일할 때 생각보다는 급여가 적다는 점이에요. 세무사 합격하고 6개월간 급여를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잘 알진 못했거든요. 최저시급 못 받는다, 최저시급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세무사 합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저시급은 챙겨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정도를 딱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습세무사일 때 얼마를 받았냐라고 하면은 세전한 저 때는 최저가 18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후로는 160만 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수습세무사면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낮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도 세무사 합격했는데 대기업들 초봉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의견이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든 수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합격했구나 하는 부푼 꿈 그리고 기대를 품고 있는 수습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습만 하고 이제 세무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근무세무사 됐을 때 급여도 있으니까 조금 힘이 되는 소식을 알려드려 볼까요? 근무세무사 1년차가 됐을 때 이제 급여는 보통 4천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됩니다. 우리가 최저시급 계약할 때에 비하면 정말 급여가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너무 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세무사 사무실이 4천만 원이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세무사 사무실마다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세무사 합격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급여 많이 주는 세무사 사무실 찾아보고 거기로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무세무사 1년차 때 급여가 그런 거니까 연봉계약 매년 갱신하거든요. 연봉계약 갱신할 때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1년차 쌓일 때마다 급여 상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봉계약 때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면 저희가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마냥 경력에 맞춰서 급여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력에 맞는
또는 이 경력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 노력으로 세무사 사무실 개업해서 열심히 하면 또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일하다 보면 콜센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카톡도 많이 답장해야 되고 그런 고객 상담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고객 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콜센터 전화할 때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하죠? 9시부터 6시까지 업무하는데 저희 고객분들은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에 이제 평일 업무 시간 중에 저희한테 전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업무 시간 중에 전화 받는 것도 많은데 퇴근하고 나서 또는 주말에 쉬고 있을 때 전화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무사로 일하면서 조금 고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요.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평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장점 6가지랑 단점 4가지에서 총 10개를 채우고 싶은데 마지막 단점으로 어떤 게 있을까? 단점이 3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그게 세무사 직업 때문에 바꾼 휴대폰이에요. 저 원래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애플워치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갤럭시만 씁니다. 갤럭시로 통화 녹음도 해야 되고 노트북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파일을 열어보거나 했을 때 노트북도 삼성 노트북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생태계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점은 애플 생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세무사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장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가 세무사 직업의 만족도를 별점으로 따진다면 저는 꼭 10점 만점을 주겠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분명히 장점도 많고 극복해야 할 부분도 많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했던 수많은 장점들이 저를 세무사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업은 그분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만나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점 커가면서 세무 관리를 함께 해드리고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나가는 게 정말 뿌듯한 경험인 것 같아요. 고객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세무사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세무사로서의 일상과 꿀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세금에 혜택을 드릴게요. 세금 혜택과 가까워지세요. 안녕!